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견과류 중 하나인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해 중장년층의 심혈관 건강, 두뇌 기능 개선, 노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식품이 그러하듯 호두 역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나 기존의 질환, 체질적 특성에 따라 호두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정확히 알고 이후 섭취 시의 유익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호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중장년층의 질환 및 체질을 상세히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호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흔하지만 성인 특히 중장년층에서도 새롭게 발병할 수 있으며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는 면역계가 호두 단백질을 이물질로 오인하여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섭취 직후 입안과 목이 간지럽고 두드러기나 복부 통증,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 쇼크 상태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면역 반응이 약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반응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에도 극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며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복부 팽만, 소화불량,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름진 호두가 위산 분비를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을 가진 사람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내 발효를 촉진해 가스, 복통, 배변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섭취 시기를 조절하거나 조리하여 먹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만이 있거나 체중 조절 중인 사람들입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100g당 약 654kcal에 달할 정도로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한 줌 정도의 양만으로도 한 끼 식사 수준의 열량이 들어가므로 무심코 계속 섭취할 경우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며 체중 증가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 질환 등이 동반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호두를 건강 간식으로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양을 지키는 식습관이 필요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인 약 4보알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간이나 췌장염, 담낭 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이 많은 호두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소화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 지방 섭취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담석이나 담낭염이 있는 경우 지방 섭취 후 복통과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중장년층에서 자주 발견되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호두를 복용한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 검진과 상담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입니다. 호두는 칼륨, 인,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인데 신장 질환자에게는 이러한 미네랄이 체내에 축적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근육마비, 부정맥, 심장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인 수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뼈 건강이 나빠지고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인 환자는 식이 조절이 매우 중요하므로 호두 섭취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혈액응고 관련 약물 복용 중인 환자,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호두는 비타민 K 함량이 다른 녹황색 채소보다 낮은 편이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 시 항응고제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응고 균형에 영향을 미쳐 혈전이나 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꾸준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식단의 변화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호두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키며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중장년층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호두 섭취는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뇌 건강에 대한 기여입니다. 호두는 브레인 푸드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뇌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며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이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감소한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뇌혈류를 개선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항산화 수치가 매우 높은 식품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비타민 E, 멜라토닌,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노화 예방은 물론 내부 장기의 기능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체 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며 호두를 통한 프리바이오틱 섬유질 섭취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이 건강하면 정신 건강과 수면의 질도 좋아지므로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성 및 여성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좋고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호두 섭취는 혈당 조절에도 기여하므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호두는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나친 생식, 과다 섭취,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여 섭취해야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식이 판단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